안녕하세요. 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 문화 이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평가나 종합평가 대비용으로 말하기 문제를 좀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어, 알아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의 말하기 부분 아니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 부분은 4개 정도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4월에 보니까 그 아니 사전 평가는 아마 4월에 다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강의 부분은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게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아마 종합 평가를 보지 않을까 살짝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하여튼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까지 네, 조금 더 준비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물어봐요? 네. 왼쪽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글들은 이제 유튜브는 이제 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토픽스쿨 홈페이지에 이 글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천천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띠세요? 네, 무슨 띠세요? 요거. 몇 년생이세요? 하고 나이를 물어본다. 이런 질문은 한국인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물어보는 것일까?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그에 맞는 호칭을 선택하고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 대신 나이, 직책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호칭과 함께 존댓말을 한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How old are you?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존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하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이제 뭐 처음부터 반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직함,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대리님, 사장님 이런 식으로 직함을 부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렇게 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한국에서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달라서 이상하거나 놀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보지? 이런 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낯설지 않지만 처음에 한국에 온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이런 게 또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묻는지, 두 번째 한국을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보면 사회통합
5단계 첫 번째 장에서 나오죠. 기본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것에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그리고 한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기 이름은 태극기,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한국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상징을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은 무엇입니다. 어떤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의 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글자 아니면 어떤 말을 씁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색해서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의 나라를 검색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 심볼, 그래서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왜 빨리빨리라고 해요? 네.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알고 있는 한국말 빨리빨리 quickly죠. quickly 빨리빨리. 네. 한국 사람들은 밥도 빨리빨리 먹고 일도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도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속도가 뭐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국에만 있어 봐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기후적인 특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덥기만 하면 또 그거에 이렇게 적응을 할 텐데 더웠다 추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위에도 적응하고 추위에도 적응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적응하다 보니까 더 빨리빨리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빨리빨리라는 말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한국에서 어쨌거나 역사 부분에서도 다루지만 1950년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지금 뭐 2020년 뭐 이 정도 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12위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에는 어쨌거나 근면 성실한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빨리빨리 밥도 빨리 먹죠. 그래서 너무 빠른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하는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성격도 급하고 이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보면은 밥 먹는데 10분도 안 걸리죠. 그래서 어느 나라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데 한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은 이건데 좀 안 좋은 점은 이거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정말 사계절이 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아까 날씨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그 계절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 계절에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날씨와 한국의 날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사계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 부분이 날씨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래서 한국의 날씨는 뭐 봄은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고 꽃구경 그래서 가지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여름 휴가가 있고요. 여름 휴가는 일주일 정도 보통은 가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을에는 날씨가 시원합니다. 단풍이 들고요. 단풍 구경을 가죠. 예, 그래서 한국은 봄과 가을에 그 산에 많이 가는, 예, 산을 많이 갑니다. 예, 모든 계절에 걸쳐서 예, 산을 가장 좋아하긴 하죠. 등산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 겨울에 우리 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겨울에 왜 눈이 없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날씨가 조금씩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막 아주 예전처럼 춥지도 않고 하지만 또 여름은 또 너무 더워지고 예,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봄과 가을이 아주 짧아졌다는 거. 지금 4월인데 4월에서 5월 여기 사실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이라고 있잖아요. 5월만 돼도 여름 같습니다. 반팔 입고 다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에, 원래 나라에는 어떤 날씨 특징이 있는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번. 한국 사람들은 생일이 두 개예요? 네, have two birthdays. 그래서 생일이 두 개?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바로 음력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루나 캘린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볼까요?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합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한국의 달력에는 대부분 양력과 음력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음력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은 꼭 음력으로 지냅니다. 생일은 젊은 세대는 대부분 양력으로, 나이 든 세대는 음력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왜 생일이 두 개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양력으로 지내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음력으로 지내서 이렇게 생일이 두 개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한국의 달력 보시면 큰 글자는 양력이고요. 작은 글자로 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음력으로만 지내는 그런 명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는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다 사용하는지, 아니면 무슨 생일이 음력이야? 생일이 음력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년 생일이 달라집니다. 그죠? 음력으로 지내면 매년 이제 내 생일이 언제지?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젊은 세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양력으로 지내고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음력으로, 그래서 매년 생일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양력과 음력을 모두 사용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요. 한국의 식사 예절. 그죠?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식사 예절이 있습니까?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을 비교해 보세요. 볼까요? 한국은 그릇을 손에 들고 먹습니다. 이? 뭐야? 그릇을 손에 들고 먹습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봐요. 손에 들고 먹지 않습니다. 네. 식사할 때 한 손을 사용합니다. 두 손을, 한 손에는 우리가 돈가스를 먹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양식을 먹을 때는 보면, 왼손은 포크를 들고 오른손은 나이프를 들고 이렇게 양손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두 손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손으로만.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인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젓가락도 썼다가 이제 숟가락도 썼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예,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요. 국은 젓가락으로 먹고요. 반찬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밥도 젓가락으로 먹기도 합니다. 네.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있었던 식사 예절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에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나는 이제 먼저 먹지 않는 거죠. 이게 한국의 식사 문화예요. 그래서 어른이 한술 뜨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밥을 다 먹고 나서 바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문화가 한국에 원래 있거든요. 뭐 지금은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은 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그런 식사 문화와 여러분의 식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7번, 지폐 속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지폐, 페이퍼머니죠. 그래서 한국은 동전 코인, 그러니까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는데, 지폐 속의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돈에도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지폐 속의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돈이 5만 원, 5만 원권은 몇 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지폐에는 다 조선시대의 학자, 그죠? 그래서 이황, 그 다음에 1,000원은 이황, 5,000원은 이, 10,000원은 세종대왕.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의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5만 원권에는 이의 율곡 이의 어머니입니다. 신사임당 여성 최초의 여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 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화폐에는 누가 사람들이 막 다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번,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해요. 네, 등산 대표적인 취미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 음악 감상, 운동, 게임, 독서, 영화 관람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취미입니다. 이 중 등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특히 중년층 이상의 남성들이 등산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국토의 75%가 산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등산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등산을 하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 후에는 막걸리, 파전 등을 먹으며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국인의 취미 1등 바로 등산. 그래서 한국 국토의 75%가 산이라는 거. 그래서 대도시 근처에도 바로 조금만 가면 산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안에도 바다가 아니죠. 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산도 여러 군데 있어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등산을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특히 봄, 가을 등산을 주말마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산악회가 있어서 매주 이렇게 등산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 원래는 이렇게 산에 갔다가 벚꽃도 보고 이렇게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그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의 취미는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뭐 해요? 네, 아까 등산한다고 했는데 또 있나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보통 휴식을 취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집 근처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있으면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여행을 하는 거는 좀 며칠 걸리기 때문에 조금 뭐 연휴가 있거나 이럴 때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보통은 주 5일째,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틀간 쉬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주말에 보통 뭐 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가족이나 친척끼리 무엇인가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교통카드 하나로 뚝딱, 교통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버스를 탈 때 현금 대신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안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는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무료로 타려면 30분 내에 오타예요. 30분 내에 갈아타야 합니다. 하루에 4번까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네, 갈아타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죠? 네, 자꾸 네, 머리가 안 들어지는. 그래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우리는 이제는 현금, 네, 캐시 대신에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에서 보통 그 미성년자,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는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카드로 사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났어요. 환승. 갈아타기. 환승할 때 무료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똑같은 버스, 예를 들어 뭐 301번, 301번을 2번 타면 안 됩니다. 다른 버스, 30분 안에 다른 버스나 아니면 다른 지하철, 뭐 1호선 탔다가 2호선 타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환승 가능한데 버스에서 지하철 타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똑같은 버스 아니고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면 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환승이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죠. 그래서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어떻게 내는지, 한국처럼 카드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게 좀 발전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쓰는 카드가 좀 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교통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분 나라에서의 교통카드 요금과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번,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힘든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인의 이러한 노래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서도 노래와 춤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텔레비전 노래 프로그램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한류, K-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게 무엇이냐? 한류, 코리안 웨이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좀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그 K-팝이 이제 유행한 그런 것을 한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지금도 유행하는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즐긴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 사람들은 노래 언제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뭐 생일에도 노래 부르고, 아까 즐거울 때, 일할 때도 이제 노동요라고 해가지고, 일할 때 부르는 노래가 또 따로 있고, 지역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네, 그런 질문을 하네요. 12번, 선물로 돈을 주나요? 네, 돈 좋죠. 그래서 에서 기프트, 선물로 돈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결혼과 같이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합니다. 또 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합니다. 이럴 때는 보통 물건 대신 현금을 줍니다. 현금은 보통 흰색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꼭 축하나 위로의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결혼 축하할 때는 뭐 축결혼, 축화한, 화혼. 예, 죄송해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네, 화혼입니다. 화혼. 네, 나중에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축결혼 이렇게 쓰고요. 사람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떤 흰색 봉투에 넣어서 돈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례식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는 부의, 뭐 근족 이런 걸 쓰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병문안에 갔을 때도 빨리 완쾌하십시오, 뭐 기완쾌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문안 갈 때도 우리가 현금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다. 그래서 결혼식에서는 이제 축하하기 때문에 조금 밝은 옷을 입고요. 이렇게 장례식에 문상 갈 때는 우리가 보통은 검은색 옷을 입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축하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현금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결혼할 때나 아니면 상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례식이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국처럼 현금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위로를 전하는지,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13번, 우체국에서는 무엇을 해요? 한국의 포스트 오피스. 그래서 우체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 그러니까 등기, 소포, EMS 등 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이 뭔지 볼까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하는 일도 하고 택배회사에서 하는 일도 합니다. 또 한국의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그리고 휴대폰, 알뜰폰이죠. 저렴한 폰도 팝니다. 우체국도 다른 관공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은행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체국은 government office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그래서 다른 택배 회사하고도 좀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우편 업무도 하고 보험 업무도 하고 택배도 하고 특산물도 팔고 휴대폰도 파는 그런 곳이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우체국이 있나요? 그죠? 포스트오피스 우체국이 있습니까? 우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과에 가도 돼요? 네, 내과. 여기는 뭐 어떤 타입,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지 이렇게 물어봤네요. 한국에서는 의료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파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배가 아프거나 할 때는 동네에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개인병원이라고 하고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거기에 갑니다. 귀, 코, 목이 아플 때는 이비인후과, 그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과, 아이들이 아플 때는 소아청소년과에 갑니다. 동네 병원에서, 아까 개인 병원이죠.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힘들 때는 보통 종합병원, 2차 의료기관입니다. 에 갑니다. 종합병원은 조금 진료비가 더 비싸죠. 밤에 아플 때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119로 연락하면 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병원은 어떻게 가는지 보통은
내과, 가정의학과 아까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가는 병원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동네 병원에서 못할 때, 그리고 밤에 응급 환자들은 응급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병원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어떤 병원에 가보셨나요? 네, 이런 거. 혹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는지, 119에 전화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감기. 그래서 한국은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감기에 걸릴 때는 어디가 갈까? 보통은 내과를 먼저 가고요. 특별히 더 아플 때, 귀, 코, 목이 아플 때는 이비인후과로 가기도 하고, 예, 똑같은 감기 증상이라도 어디에 가느냐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원을 가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5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축구를 좋아해요? 그럴까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네, 스페어 타임,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많이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축구 클럽을 만들어 함께 어울립니다. 어른들은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축구 모임이나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요즘은 축구를 하는 여성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 축구 교실은 물론이고 2017년부터는 중등부 축구 교실도 시작됐습니다. 2010년 피파 이제 U17 여자 월드컵에서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남자아이들이 보통 많이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축구 모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축구를 구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 축구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는 이제 많이 이제 관람도 많이 하고 이제 TV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스포츠를 뭐 잘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한 이 부분은 가장 쉬운 그 한국 문화 1단계 정도 되는 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하기 연습도 같이 더불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